그다음에 나이 문제를 감추지 않는다. 이제 프루스트의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문제를 감춘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또 그걸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힘 빼고 쿨하게라는 부분인데요. 저 브랜드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사람들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말로 계속 뭔가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대단히 매스 마케팅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이렇게 고객들한테 알려내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객의 공감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기업 내부적으로 뭐 대단한 비전을 만들어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허장성세의 시대는 저물었다 이야기하고요. 내외관을 하지 않은 브랜드가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거들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브랜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네이밍이 중요하지만 그 네이밍 자체가 그 브랜드의 실질적인 브랜딩화 시키고 비즈니스 성공하는 데 요새 얼마나 큰 역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름이라는 건 그 브랜드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CEO가 갖고 있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가치,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런 게 전제되지 않는 그냥 네이밍은 실질적으로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그게 브랜드가 사업적 성공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으면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면 이름을 빛내주고 되게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이 성공하면 이름을 빛내지만 이름이 성공해서 사람이 빛내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실체는 이름과 관계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장기 플랜은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무성한 시대에 장기 플랜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수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계획이나 그 계획에 따른 실행 자체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과를 상상하면 의사결정을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상상력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브랜드 결정을 하고 있는 오너, 그 최고 결정자의 의지와 그 상상력이 사실 이제 브랜드에 대한 이런 고객과의 좋은 경험 또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데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상상을 더하는 것이 예술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상력이 예술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EO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상력들, 그 상상력이 결국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체계적인 브랜드 로드맵을 만들거나 브랜드 비전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갖지 않고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성원들이 열정을 탓하기 전에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이런 어떤 브랜드 지도를 줬는지부터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한 실체에 걸맞는 옷. 자, 45분입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결국은 브랜드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라고 해서 첫째는 이제 소비자가 생각이나 시대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옷을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어휘 개념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데, 그 예를 가지고 이제 뭐 CJ 같은 경우 사실은 제일제당이라는 그런 브랜드에서 CJ라는 브랜드로 변화하는 과정과 브랜드가 바뀌는 것과 실제 그 어휘 중요도가 바뀌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성장하게 되면 옷을 갈아입을 때가 온다 그러고, 이때 옷을 갈아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브랜드 도약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신 발언. 나이키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나이키 최근에 이제
이번 전에 트럼프 때 그런 어떤 인종차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나이키에서 그 선수들이 저기 뭐 국가 저기 슈퍼볼에서 뭐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런 것 선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정부로부터 기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나이키가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향후에는 매출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시대가 원하는 목소리를 브랜드가 책임감 있게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모한 도전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독일의 이게 프리치콜라라는 시장 41%로 코카콜라보다 오히려 더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분이 갖고 있는 이제 CEO가 하는 말은 옳은 일을 하지 마라. 근데 이 옳은 일이라는 게 그냥 옳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믿는 경향인데 이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결국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익숙함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잠을 방해하지 않고 수백만 가지 의문을 던지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되살려라. 그래서 뭐 브랜드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이런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변화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들을 버리고 남들을 따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오히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런 변화의 시기에 잘 고민하고 장점을 잘 살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리더, 그 사람이 한다는 부분인데 앞에서부터 계속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결국 그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어떤 방향에 대한 리더십과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비전과 또 그들의 움직여야 같이 가야 될 향해의 지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랜드 리더는 그 사람이 한다. 그래서 브랜드는 새 집처럼 온갖 것들을 뭉쳐서 만들어지지만 중심축은 브랜드 리더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경쟁 상대를 정의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닌텐도가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경쟁사로 설정했을 때와 경쟁사를 닌텐도로 설정했을 때 전혀 다른 전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시장에는 소비자를 파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와 경쟁하는가를 경쟁하는 것을 따라서 싸워야 할 대상이 달라지고 그죠? 경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혀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이런 비즈니스 환경 또 이런 언택 환경 이런 쪽에서 특히 이런 비즈니스에서 경쟁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옛날에는 보통 경쟁이라 그러면 나보다 매출이 한 단계 높거나 나보다 매출이 낮은 업체를 보통 경쟁을 하겠는데 그런 관점의 어떤 경쟁을 설정하는 것들은 전혀 이제 다른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홈런 치는 기획. 이 부분은 뭐 특별한 그 이슈가 있는 거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핵심 가치 집중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브랜드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건 광고의 몫이지만 브랜드 가치는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최고 경쟁자의 이야기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절대 뭐 새로운 가치, 차별화된 광고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렵다. 광고라는 건 땅속에 묻힌 보석을 발견하는 거지 이들 스스로가 연금술사처럼 보석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가치 집중하다는 뛰어난 광고에서는 진흙을 뒤져서 보석을 찾아내는 거지 진흙 속에 보석이 없다면 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가치를 만들어 줬다는 광고에서는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이유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역할과 영역을 잘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큰 브랜드가 아니라 작은 브랜드는 작은 브랜드만이 이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과 영역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등이 한 해밖에 나올 수 없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브랜드마다 존재를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해서 뿌리기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작은 브랜드도 그렇게 존재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